반갑습니다. 랜덤멘토 TV 원장 박우성입니다. 제가 녹화로 이제 간단한 팁 하나하나 중요한 팁을 이제 골라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제주도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 쪽에 투자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2공항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제2공항이 지금 발표되고 난 이후에 도민들이 찬성파들, 반대파들 이런 여론조사도 했고, 또 그 여론조사에는 약간의 반대파가 조금 또 좀 우세했는데, 또 도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또 도에서는 반드시 이걸 관찰하겠다 해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관찰되게 해달라 이러노니, 국토부에서는 지금 자연환경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이 지금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또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을 또 대안으로 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또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가부가 지금 곧 결정이 나지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년 3월에 또 대선이 있고, 또 6월에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든 큰 결론이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는 일단은 제2공항이라는 것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항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은 많을 거고, 그리고 제주도 땅을 과연 투자하려면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육지법하고는 이제 틀린 제주도 특별자치도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고, 상대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고, 총량제라는 또 그런 것도 있고, 환경에 대한 총량제, 또 이게 곧 이제 법제화 되지 않느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제주도가 육지법하고는 상이하게 틀린 또 보전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보전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관리 지역이 있는데, 보전관리가 생태계 보전관리, 그 다음에 지하수 자원 보전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관 보전관리 지역, 이런 이제 세 개의 관리를 보전관리 지역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은 반드시 그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체크하지 않고 토지를 투자하면 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거는 수도나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공법상에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보전관리지역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제주도 땅을 투자할 때는 이제 어떤 땅에 지번을 누군가가 준다 하면은 그 지번을 받았을 때 반드시 공법상의 보전관리지역이 어떤 것이 이제 있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걸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그걸 과연 이제 서류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고 이제 토지 이름 하나만 보고 이제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지침서를 하나 오늘 제가 쉽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토지 이음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토지 이음이라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빅데이터에는 이제 부동산에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제 루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루리스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할 때는 이제 기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UPIS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라는 또 이제 사이트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지염에는 그 루리스의 기능과 여기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이 같이 붙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중에서 제주도 걸 제가 그냥 아무거나 일단 어떤 제가 지금 지번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요즘 또 핫하게 정석비양장하고도 가깝고요. 제2공항하고도 가까운 조천읍의 교래리에 있는 이런 일반 땅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물건을 분석을 해달라고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한번 보는데, 자, 이렇게 지금, 자, 제주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그렇죠. 룰리스 토지 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땅을 평가를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금 일반 교래리 409- 이렇게 37이라는 번지를 누군가가 이걸 이제 매물로 나왔다고 저희 학생이 이걸 감정을 좀 해달라, 가치 분석을 좀 해달라 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자, 이걸 제일 먼저 공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계법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의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아래쪽에 법령에서 검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가 있는데,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에는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전관리지역, 갱관보전지역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생태계 보전관리지역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또 이제 보전관리지역이 이리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등급이 따로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갱관보전에 1등급이 저촉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등급. 자, 생태계도요. 4-1등급 저촉 이렇게 나옵니다. 4-1 정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하수는 2등급하고 4등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보전지구에서 갱관보전이 1등급으로 되면은 이게 건축법상으로 건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갱관 1등급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다.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생태계 보전에서도 4-1이면은 내가 만일에 이 땅이 500평 같으면요, 절반에 250평 밖에 허가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4-1 반을 딱 잘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들은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법들을 이해를 하지만은 과연 그러면 생태계 4-1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갱관 보전이 등급의 1등급이 저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경계점을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생태계 4-1등급, 땅 못 쓰겠네 하고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고, 갱관보전 1등급이, 저축이 돼 있네. 이러면은 또, 아이고, 나 이거 또 겁을 먹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토지 이음에는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걸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적도가 나옵니다. 지적도가.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지적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우측에 이게 범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면은 도면 학대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도면을 학대하는 표시가 있는데, 이 도면을 학대를 하면요, 자체가 있는 카테고리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에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등급이 지도 도면에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학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학대를 하면요, 이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열람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쪽으로 약간 비켜라 하고 눌러놓고요. 요거를 눌러놓고 이걸 제가 만일에 자,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자, 오른쪽에 이제 떠오릅니다.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카테고리가 떠오르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하수가 아까 1등급이 있었거든. 갱관 1등급이 있었거든요. 요 갱관 1등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갱관 1등급이라는 게 나오고요. 생태계에도 4-1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고약한 게 걸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까 2번지거든. 요거
요 번지에 대해서 지번을 이제 우리가 공법상에 갱관이 1등급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이 땅이 만일에 전부 다 갱관이 1등급이라면은 이 땅은 못 쓰는 거예요. 아예요. 근데 이 땅이 만일에 또 전부가 4- 생태계가 4-1등급 같으면은 이 땅은 아예 그냥 뭐 모든 행위를 못하는 땅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자, 갱관 1등급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돼요. 좌측에 있는 이 갱관 1등급을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자, 여기 색깔로 이제 표시가 돼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까 제가 이거 40-37번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갱관은 보면은 좌측에 이 오름이 있네요. 그 오름 쪽에 붙어서 이렇게 끝자락만 이게 요만큼만 갱관 1등급에 걸리네요. 갱관 1등급에. 예. 요게 갱관 1등급이지 나머지 남아있는 이 부분은 갱관 1등급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이거는 몇 등급이냐 갱관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갱관에서 몇 등급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눌러보면 됩니다. 갱관이라는 게 나오거든 여기에서요. 갱관 1등급 있고 갱관 3등급이 있네요. 그러면 갱관 3등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갱관 3등급도 여기에는 안 걸려요. 요 자체에서 여기가 갱관 3등급이거든요. 갱관 그러면은 보전 5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에도 안 걸립니다. 갱관에 3등급이 있는가 봅니다. 예. 자, 갱관에 2등급 안에 이 땅이 들어가네요. 아까 이제 요거 봐보세요. 요게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갱관의 2등급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은 갱관의 2등급입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청수 제한을 받아요. 청수. 2층 이상은 짓지 마라. 예. 2층 이상은 건축하지 말으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요거는 갱관 2등급을 다 가지고 차지하는구나. 이러고 옆에 갱관 1등급은 옆에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생태계 또 4-1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봐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태계 4-1도 요게 오름 옆으로 이만큼 붙어가지고 이 땅이 이만큼은 생태계 4-1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1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생태계 4-1이 색깔이 이렇게 와면서 이렇게 다 걸려버린다 하면은 이게 이 땅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토지 이음으로 봐서는 생태계 4-1등급이 이렇게 옆에 끝다리에 걸리니까 크게 이렇게 이제 그 가치를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가치를 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하수 4등급. 네, 4등급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요. 지하수 4등급으로 걸리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전에 이제 갱관보전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는데, 제일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이렇게 먼저 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용도 지역에 대한 생산관리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다른 변경에 있는 갱관보전, 생태계, 지하수, 갱관에 대해서는 요 토지 이음을 보시면서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를 잘 이용해서 클릭하면은 그 우측에 있는 도면이 색깔로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갱관 보전 등급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떨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갱관 보전 관리 지역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다는 거 하고 그걸 알기 쉽게 풀이하는 것을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랜드멘토 TV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걸 반복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또 더 잘 습득이 되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랜드멘토 TV를 시청하시면서 습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